자, 첫 소식 전하는데요. 자, 소식 전하겠습니다. 선대위 재구성의 방향은 윤석열 다음이다. 결심의 배경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물러나는 형태로 중앙선대위를 전면적으로 해체한 다음에 재구성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은 윤 후보에게 꼭 맞는 옷과 같은 선대위를 구성해야 국민들에게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맞아요. 윤석열 후보 우리가 왜 좋아했죠? 문재인 정권 당시. 지금도 문재인 정권이구나. 더 혹독하네. 막판이 올수록 말이죠. 이게 터널은 마지막이 어둡다고 하더니만. 자, 문재인 정권과 싸울 때 그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그 통쾌한 자신감, 추미애와 싸울 때 그 자신감,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이준석이가 뭐 비단주머니 준다.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힘이 생긴다. 선거 치를 수 있다. 이러더니만 끌어들여 놓고는 완전히 개판 5분 전을 만들고요. 5분 전이란 말 쓰지 말라고 그랬다. 개판을 만들어 놓고 후보를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 이거죠. 똥주머니 주면서. 그래서 윤석열 다음이 없어졌어요. 자, 윤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윤 후보가 김 위원장 사퇴까지 포함해서 선대위를 전면 해체한 뒤 재구성하기로 결심한 것을 놓고 윤석열 후보에게 맞는 옷을 입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선대위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 그런 배경을 설명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윤 후보가 김 위원장 사퇴까지를 포함해서 선대위를 전면 재구성. 김 위원장, 김종인 사퇴죠. 김종인. 자, 윤 후보는 중앙선대위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의 사퇴 가능성을 배제한 채 선대위 전면 인적 쇄신에 방아쇠를 당긴 것과 관련해서 나에 대한 구태타다 경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전면적으로 개편해라. 모두 사퇴해라.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하겠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지금부터 새로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하니까 나한테 전권을 다 이임해. 자기 직책들을 다 내놔. 그리고 내가 결정할 거야. 이랬는데 김종인이가 윤석열 후보의 말을 어기고 지 멋대로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났죠. 이양수 대변인은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전면 사퇴다. 보도해라. 이양수 대변인이 바보예요. 김종인 말만 들어요. 후보자한테도 물어봤겠지. 근데 후보자는 다 사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만 김종인이 빠진 거지. 그걸 또 이준석이 나서가지고 김종인 사퇴 아닙니다. 이런 거야. 후보자가 딱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야, 이것들이 다 사퇴한다고 하더니만 김종인만 빠지고 이준석 거치도 결정 안 하고 이것들이 오히려 힘을 더 가져가려고 하네. 이게 구테타라는 표현을 썼지만 양아치거든요. 양아치. 윤석열 후보도요. 이거 구테타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양아치들이에요. 양아치들.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김종인까지도 사퇴시켜버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김종인은 아직까지도 윤석열 후보를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 오늘 당사에 갔잖아요. 들어갈 때는 예, 제가 오늘 오후에 다 결정 짓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선대위 재검토해서 다 인선하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제가 얘기 다 들었어요. 아무도 없었대. 그리고 김종인을 뻘끔히 보면서 너 왜 왔니? 이런 식이었어. 그래갖고 김종인이 1시간 뒤에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이제 기자들을 만났는데 기자들한테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왜? 올라갔더니 분위기가 험악한 거야. 그리고 오늘 후보 보지도 못했어요. 후보와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 김종인은 아, 나 잘렸구나. 낙동강 오리알 됐구나. 이걸 느낀 거죠. 윤석열 후보가 마음을 굳히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지켜본 거죠. 얘네들이 잘하나 못하나.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되면 결정을 한다. 그거는 누구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다음이 그런 거예요. 따라서 선대위 해체 후 재구성될 선대위에서는 김종인도 배제될 것이다. 윤 후보도 선대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던 만큼 조직을 캠페인 중심, 업무 중심의 슬림한 모습으로 개편하되 김종인은 빼버린다 이거예요. 김종인의 발언대로 대선 후보가 연기, 배우하는 역할에 머물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다. 앞으로 나가서 얘기하면 다 연기한다, 배우한다, 쇼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어제 이거 아주 제가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정말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당에서도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 핵심 관계자는
후보의 가치와 철학이 투영되는 선대위가 돼야 한다. 이것이 당연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선대위 해체는 오로지 선거 캠페인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슬림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울러 업무 중심의 실무형 타이트한 조직을 만들 것이다.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선대위 해체 후 재구성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의 고민 지점에는 11월 5일 후보로 선출된 뒤 이날 동안 2달 동안 윤석열 다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성찰도 담겼다. 윤석열 다음. 윤석열 다음이 뭘까? 자, 국민이 윤석열 후보를 불러냈던 것은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이런 핍박에 굴하지 않고 맞섰던 뚝심과 결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후에 한 번도 그걸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싸우는 모습을. 당대표도 안 싸워, 국회의원들도 안 싸워. 윤석열이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 뚝심과 결기,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선대위 재구성 자체가 윤석열의 정치와 대선 후보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윤석열 후보에게 맞는 옷을 입히겠다. 여기에 방점을 찍었다. 자, 그래서 오늘 상황에 대해서 쭉 한번 또 제가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미처 놓쳤거나 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부분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행위란 말이 나왔어요. 비상식적이란 말이 나왔어요. 지금 국민의힘 중진 모임에서 이준석이 해당 행위하고 있다. 비상식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해당 행위 비상식적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준석 당대표에서 쫓아낸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대위 체제 꾸리면은 윤리위원회 다시 만들어야 돼요. 비대위에서. 윤리위원회 다시 결성을 해가지고 이준석을 해당 행위로 징계해버려야 됩니다. 영구 출당으로. 다시는 국민의힘에 얼쩡거리지 못하게 영구 출당 완전히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비대위가 차려지면 이번에 제대로 이준석 성상남 문제를 징계하지 못했던 윤리위를 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해산. 그리고 진짜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당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다시 윤리위를 열어야 돼요. 그럼 이준석이요 완전히 쫄아버려요. 자기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럼 그 뒤에 자연스럽게 이준석은 무서워서 말을 못합니다. 자, 보세요. 이준석은 지금 검찰의 이 성상남 문제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성상남 및 해당 행위. 성상남 및 해당 행위가 국힘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이거는 검찰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네.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이를 성상납으로 징계했네. 그러면 우리도 징계해야지. 그럼 이준석이는 두 가지죠. 하나는 정치자금법도 걸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공무원이 아니니까 하여튼 정치자금법으로도 걸릴 수 있어요. 이준석은. 당에서 또 징계까지 내리면은. 이 정치자금법이 더 세거든요. 그러면 이준석은 앞으로 정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해체와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과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4일 오후 잇따라 모임을 열고 당내 위기 상황을 공유했다. 재선 모임과 중진 모임에서 모두 이준석의 책임을 거론했다. 3선 중진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준석에 대한 문제를 성토할 예정이다 이거죠. 자,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이날 중진 모임 종료 후 국회 기자들과 만나서 이준석이가 보여준 최근의 행적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여기에 중진 의원들이 모두 공감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준석과 직접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려고 한다. 국회 부의장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준석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준석은 오라고 하는데 하여튼 만나는 거죠.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결코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날 중진 의원들은 국회 본관 당대표실을 찾아가 이 대표를 만나려고 했지만 이준석이가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자, 뭐 외부 일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도망갔을 거예요.
자, 친윤계인 권성동 사무총장도 중진 모임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의 제1의 임무는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되는 것인데 이 대표의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 당의 분란을 조장하고 때문에 해당 행위를 한 것이다. 중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을 직접 만나서 짚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해당 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김정재 의원은 재선 모임 후 국회 기자들과 만나 향후 정권교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발언과 행동에 대해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기로 이준석에게 결의했다. 김 의원은 선대위나 당 지도부에 대한 의견은 내일 의원총회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5일 열립니다. 내일 몇 시인지는 안 나왔는데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자, 김 의원의 이런 발언은 이준석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이준석이가 가장 부적절하다는 거죠. 지금 하는 행동이. 일각에서는 근데 이준석 사퇴 후 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금 이준석이가 나가게 되면 나가서 뭐 계속 분탕질하고 언론에 불만 얘기하고 하면 더 골치 아파진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은, 자, 이준석이가 당에서 쫓겨났어요. 해당 행위로. 나가가지고 언론에서 저를 쫓아내기 위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맨날 얘기한다고 한들 언론들도 지겹지. 그 우는 소리를 언제까지 받아주겠어요. 한 일주일은 받아주겠네. 아, 좋아. 2주 받아줘. 그래. 한 달 받아줘.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론의 중립과 공정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준석 발언 지금은 마음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이준석을 비토하는 발언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대표니까. 근데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잘려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준석이 그런 얘기하고 다니면은 조선일보 아니면 KBS, MBC에다가 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발언을 매일 내보내냐? 우리 입장을 내보내야 된다. 가갖고 그냥 이준석 댔다 까버리는 거예요. 저자가 지금 성상납을 하고 있고 말이지. 저자가 얼마 전에 미투까지 터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검찰 조사 받을 때까지 조용하라고 했는데 계속 얘기하냐. 그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가로 세로 뭐 영상이든지 그 자료 보여주면서 개망신을 줘버리는 거예요.